안녕하세요. PFS의 스티븐 킴입니다. 202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 신용평가 기관의 시스템이 전면 개편됩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도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전면 리셋이나 무조건적인 점수 상승과 같은 왜곡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본질을 오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며 철저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마법 같은 리셋이 아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세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금융 기회를 선점할 수도 혹은 신용 자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2026년에 다가올 신용평가 제도의 핵심 변화 탑3에 대해 3위부터 1위까지 명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편의 핵심 변화 3위는 바로 의료 채무입니다. 이 영역은 현재 많은 분이 가장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전언에 따르면 의료 채무가 전면적으로 전멸하고 삭제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미 납부 완료된 의료 채무 컬렉션 기록은 이미 사라졌거나 향후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소액 의료 채무 역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바로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고 유예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즉, 의료 채무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증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의료비 청구서로 인해 신용관리에 큰 패닉을 겪었으나 이제 평가 시스템이 이를 다르게 취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채무 자체는 개인의 본질적인 신용 행동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대다수 인원이 이 소식을 접한 뒤 이제 의료비 청구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합니다.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납부되지 않은 고액 채무는 여전히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컬렉션 기록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기관들은 여전히 이런 연체 패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채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리스크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바뀐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이는 신용 보고서를 가장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략적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히파 규정을 활용한 소명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위반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규정의 절차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실질적인 삭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 요구 절차와 전략은 향후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도 개편의 핵심 변화 2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히 분석하자면 이 변화는 수많은 소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큰 방심을 하게 만들 요인입니다. 바로 선구매 후 결제, 즉 BNPL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수많은 관련 업체가 존재하지만 업계를 주도하는 주요 플레이어는 클라르나, 애프터페이, 어펌 등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안 서비스들이 존재하며 많은 소비자가 이를 마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처럼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서비스들이 더 이상 신용 시스템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요 BNPL 기업들은 소비자의 결제 행태를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신용평가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의 결제 이력이 이제 신용보고서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들 역시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산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소비자가 5개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BNPL 결제를 이용하고 있고, 각각의 결제일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중 단 하나의 결제만 놓치더라도 리스크 패턴이 즉각 드러나게 됩니다. 대출 기관들은 과도한 채무 확장, 결제 중첩, 그리고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많은 소비자가 단순히 소액 결제일 뿐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다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평가 시스템은 이를 부채를 다중으로 돌려막기 하며 임시로 버티는 고위험 상태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제도가 전 국민에게 동시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롤아웃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이들은 타격을 먼저 입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은 신용 점수가 하락한 후에야 비로소 제도 변화의 실체를 인지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서비스는 저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결제 이력을 쌓아주는 요인이 아닌가요?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의 5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신용 이력의 기간입니다. 신용 프로필에 새로운 신용 상품이 추가될 때마다 전체 평균 신용 기간은 단축됩니다. 기존의 5년 이상의 우수한 평균 신용 기간을 보유했더라도 새로운 단기 채무가 추가될 때마다 이 기간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BNPL 대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동시에 신용 보고서에 등재된다면 신용 프로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다수의 BNPL 업체들이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사소한 착오로 연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두세 개의 연체 기록이 신용보고서에 기습적으로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가 BNPL이 속하는 할부 대출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용점수 상승을 위해서는 최소 24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긍정적 결제 이력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단 3개월, 6개월 혹은 12개월 만에 대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은 상환 자체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 대출의 반복 개설 및 폐쇄로 인식되어 신용 프로필에 오히려 부정적인 잔상을 남기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정을 열고 닫는 행위는 건전한 신용 성장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주요 업체들이 소비자의 신용 타격과 이용률 저하를 우려하여 신용보고서 등재를 유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의 정책적 기조가 완전히 선회하여 전면적인 결제 데이터 보고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1위입니다. 이 영역이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가장 본질적이고 거대한 변화입니다. 특정 날짜에 맞춘 일시적인 리셋이 아니라 소비자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행동 기반 신용평가 체계로의 도입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행동 기반 신용평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신용평가는
특정 시점에 소비자의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금을 제때 납부했는지만을 확인하는 단편적인 스냅샷 방식이었습니다. 연체 없이 정해진 날짜에 납부했다면 그것으로 우량한 점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소비자의 장기적인 금융 패턴 전체를 추적하고 주시합니다. 매달 잔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고 이월하여 남겨두는지, 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꽉 채웠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낮추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한도에 육박하는 금액을 긁어 쓰는지 등의 축적된 행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세부적인 이력이 점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제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코 10T와 같은 차세대 신용평가 모델이 전면 도입되는 이유입니다. 냉정히 분석하자면 시장의 예상보다 파이코 10T 모델의 도입 속도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평가 기관들은 대출 기관 측에 보다 강력한 위험 방지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하에 파이코 10T 모델로의 전환을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쟁점은 과연 어떤 대출 기관들이 이 파이코 10T 모델을 전면 채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다수의 소비자의 실질적인 신용 건전성의 실체가 가감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출 직전에 카드를 임시로 대충 갚아두고 유리한 타이밍만을 노려 신용평가 시스템을 속이거나 우회하는 편법의 시대는 종식됐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방식은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핵심은 이제 신용관리의 본질이 단기적인 해킹이나 편법이 아닌 오랜 기간 축적된 일관성과 철저한 금융 규율로 재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소비자들은 점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다른 부류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와중에도 점수가 서서히 하락하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신용관리의 일관성이 바로 이 대목에서 증명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매달 청구되는 금액은 2월 없이 전액 상환하여 부채 잔액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건전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델의 움직임 자체는 예측 가능했으나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의 한복판에 이 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예측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현재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은행과 대출 기관들이 대출 가이드라인을 극도로 조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고도화된 스코어링 시스템의 조기 도입은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과거 팬데믹 시기에도 금융권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통제했으며 이번 제도 개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3위, 의료 채무는 신용평가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잃고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2위, 선구매 후 결제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소비자의 불안정한 결제 습관을 신용시장에 고스란히 노출시킬 것입니다. 과거에 제기되었던 우려들이 이제는 완벽한 현실이 되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 1위, 파이코 10T로 대변되는 행동 기반 신용평가 체계가 시장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소비자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시장에는 어떠한 마법 같은 특정 날짜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용 리셋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평가 시스템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변화 속에서 자산을 지켜낼 승자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뿐입니다. 향후 거대한 변화에 맞서 개인의 금융 포지션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그 실행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본인의 신용보고서에 등재된 컬렉션 기록이나 연체 차지 오프, 기타 부정적인 항목들을 합법적으로 삭제하고 정비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면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신용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보들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FS의 스티븐 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